안녕하세요. 종목의 제왕 2부 시작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그럼 2부에서 함께할 전문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이번 시간에는 우리의 든든한 전문가 김대명 전문가와 함께 할 텐데요. 먼저 더 많은 정보를 이용하실 수가 있는 노란톡방 참여 방법부터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김대명이라고 검색을 하시거나 아니면 못 찾겠다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핸드폰 카메라로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링크가 뜨는데요. 그 링크 클릭하시면 한 번에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입장하실 때는 비밀번호 3355 꼭 입력하고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네, 그럼 김대명 전문가 화상으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전문가님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어요, 전문가님? 네, 역시나 잘 안 지낼 수는 없죠. 네, 잘 지내야 되고, 지금 지수 자체나 증시 자체의 흐름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잖아요. 네, 그런 좋은 편은 아닌데, 이럴 때일수록, 네, 심리적인 부분들, 그러죠. 그런 이제 마인드 컨트롤을 좀 많이 해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네, 그래서 장중에 좀 이제 장이 좀 안 좋을 때는, 네, 요즘 밖에 또 날씨도 좋기 때문에 산책도 나오고, 이제 저의 나름대로, 네, 좀 많이 이제 좀 그런 어떤 여유적인 부분들, 네, 그런 이제 오랜만에 여유적인 시간들, 네, 그런 시간들을 좀 많이 가진 것 같습니다. 네, 여유적인 시간 잘 보내시고 또 예쁘게 단장도 하신 것 같아요. 이발도 하셨죠, 전문가님? 네, 맞아요. 네, 더 멋있어지셨어요. 일단은 빈말인 것 같은데 대단히 감사를 하고요. 네. 그리고 우리 제가 그동안 김은성 아나운서님한테 사실 맨날 놀리기만 사실 하셨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느끼셨다면은 시청자분들이 좀 오해를 하십니다. 제가 제 성격, 저희 방에 계시는 분들은 제가 얼마나 그죠? 네, 이렇게 좀 솔직하고, 네, 또 개인 투자자들을 또 많이 생각을 하고, 그리고 또 우리 김은성 아나운서님을 얼마나, 네, 죄송합니다. 그까지 놀려서 죄송하고요. 네, 다음부터는 놀리지 않을게요. 죄송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냥 네. 시장 얘기나 할게요, 이제. 네, 알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근데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번 주에 네. 정말 주 초랑 주 마지막만 분위기가 좋았잖아요. 오늘 그래도 상승하면서 장을 마쳤는데요. 이번 주 우리 시장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은 이번 주 증시 자체가 굉장히 변동성이 컸잖아요. 네. 굉장히 오르고 내리고의 어떤 그 등락폭 자체도 굉장히 컸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 글로벌 증시는 전반적으로 이제 중국과 미국의 그런 이제 물가지수 영향에 따른 이제 그런 이제 인플레이션 우려의 변동성이 좀 유난히 좀 심했던 한 주가 아니었나라고 또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런 이제 논란은 계속해서 좀 지속이 될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시기까지는 좀 지속이 될 것 같은데, 그럼 이제 이런 논란이 계속해서 된다라면은 이제 금리도 네, 살펴봐야 되고, 그리고 이제 인플레이션 관련해서는 또 이제 수혜주로 좀 이제 언급되는 그런 이제 산업재 섹터나 이제 관련해서 또 이제 역시 이제 또 원자재 가격의 그런 이제 폭등세가 또 지속이 된다라면은 또 원료 부담으로 또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또 이제 유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또 그에 맞는 또 수혜주들이 또 이제 나타나겠죠. 그죠? 또 그에 맞는 또 수혜주들이 또 나타나기 때문에 항상 또 이제 시장은 이런 이제 혼돈의 장세라도 먹을거리는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먹을거리를 이제 여러분들이 좀 잘 찾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런 먹을거리들을 잘 찾으시려면은, 네, 물론 저희 이제 지금 방송을 하고 있는 아주 멋진 제 방으로 네, 오셔야 되겠죠. 그리고 이슈가 있더라도 또 이런 이제 이슈의 지속성이 있는 반면 또 이제 그렇지 않은 또 테마들도 있기 때문에 사실 시장이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 우려 때문에 지수가 또 이제 밀렸다가 한동안 이제 큰 폭으로 본다라면은 이러한 시점에서 그죠? 네, 인플레이션 우려 때문에 지수가 이제 밀렸다가 또 이런 또 완화되는 네, 그런 이제 기대감에 또 지수가 또 상승을 했다가 또 다시 또 이런 이제 또 네, 그런 이제 우려 때문에 이런 최근에 들어서는 이런 또 변동성이 또 나타나고 있는 시점이죠. 그래서 어디에다가 좀 사실 이제 장단을 맞추기가 굉장히 힘든 시장이고요.
그리고 공매도 시즌도 좀 이제 겹치는 시기라서 좀 유난히 좀 이제 혼돈의 좀 장세인 것 같은데, 수급적인 부분은 봐도 웨이는 또 이제 매도를 하고 있지만, 그죠? 네. 웨인 같은 경우는 또 매도를 하고 있지만, 기관은 또 이제 오늘 같은 경우 또 이제 매수세가 좀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좀 뭐 우려가 있다라면은 당연히 이제 매도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네, 그동안 이제 그죠? 계속해서 이제 매도를 해왔던 것처럼 어떻게 보면 매도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이제 당연하게 좀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그런데 그렇지 않단 말이죠. 그래서 주가라는 게 사실 그래요. 뭐 큰 틀에서 보면은 좀 뭐 이런 이제 대표적인 내용들이 좀 괜찮을 것 같다. 네, 이런 이제 인플레이션 관련해서 이런 대표적인 내용들이 뭐 괜찮을 것 같다, 아니다라는 어떤 이제 그런 이제 심리적인 부분들이 좀 많이 겹치고, 그리고 이 정도쯤 좀 조정을 받았으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저가 매수를 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심리적인 부분들, 또는 이제 큰 틀에서의 또 이제 내용은 있지만 뭐 또 섹터별 호재에 따라서 또 이제 수급이 좀 들어오면서,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반도체 관련해서 이제 정부에서 많은 이제 투자를 하겠다라는 이제 그런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전기전자 대형주들 위주로 또 이제 반도체들 위주로 좀 이제 수급이 좀 많이 몰렸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제 섹터별 호재에 또 수급이 좀 들어오면서 또 지수에 또 상승세를 또 끌어올리는 또 경우도 있죠. 그래서 굉장히 뭐 전체적인 큰 틀에서의 이제 방향성 자체는 본다라면 이런 인플레이션 자체는 한마디로 제가 봤을 때는 일단 지나쳐가는 일단은 과정 해프닝 같은 거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크게 우려스러워할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근데 크게 우려스러워할 부분은 아니지만 이런 이제 변동성 장세, 그러니까 뭐 공매도 시기와 좀 많이 겹치기도 겹쳤고, 이런 수급적인 부분들 논란은 계속해서 이제 발생이 될 거기 때문에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이런 이제 5월장 자체가 뭐 크게 뭐 이제 한마디로 주가에 이제 큰 뭐 하락, 뭐 어떻게 본다라면 큰 박스권을 이제 만들어 갈 수도 있는 자리이기도 하거든요. 하필 이제 차트를 보신다라면은 여기가 이제 코스피 지수의 고점대예요. 여기가 코스피 지수의 고점대인데 여기에서 이 자리를 하필 뚫고 올라가지를 못했어요. 신기하게, 그죠? 여기에서 네. 조금 더 올라갈 수도 있는 부분도 있는데 꼭 굳이 이 자리에서 저항을 받고 또다시 밀린단 말이죠. 네. 그리고 보신다면은 또 이제 바닥권으로 본다면은 또 이 자리죠. 네. 여기에서 또 이제 지지를 받고, 네, 다시 주가가 또 이제 반등을 했었던, 인플레이션 때문에 우려 때문에 하락을 했다가 또 완화 때문에 또 반등을 하지만, 네, 여기 구간대에서 또 다시 네, 그런 우려스러움 때문에 또 올라가지를 못하고 이러한 이제 저항을 받고 있는 그림. 그래서 이러한 이제 전체적인 내용들을 이제 여러분들은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좀 참고를 하시고, 그리고 항상 이제 그런 이제 내용들 자체는 후반형, 그러니까 지수에 의해서 먼저 수급적인 부분에서 이제 먼저 반영이 되고, 그리고 나서 보면 이제 또 다른 내용들에 의해서도 이제 그런 이제 내용들을 또 만들어가면서 지수가 왜 이렇게 하락을 했나, 지수가 왜 이렇게 올라갔나, 거기에 따른 이제 내용들을 이제 점치는 거죠. 이렇게 차트의 흐름을 보고, 그러니까 지수의 흐름을 보고 수급의 흐름을 보고 거기에 따른 이제 내용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여러분들이 전반적으로 이제 제일 먼저 보셔야 되는 거는 차트를 먼저 보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 내용들을 한번 좀 살펴보시면은 어느 정도 주가의 이제 흐름이 예측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일단 먼저 참고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생각할 때 일단 전체적인 이제 뭐 맥락으로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일단은 이러한 부분들은 좀 해프닝으로 좀 이어질 것 같고, 일시적인 해프닝으로 이어질 것 같고, 결국에는 다시 이런 자리에서 지금 최근 자리에서 좀 이제 다시 기술적 반등이 나왔잖아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양봉이 다시 한번 만들어졌는데, 이 결국엔 이 자리를 만약에 지켜주지 못한다. 네, 여기 이제 3,100포인트대를 제가 예전에도 한번 그런 말씀을 드렸었어요. 여기 3,100포인트대 위에서 계속해서 주가를 지켜줘야 되고, 이 자리 위에서 주가가 왔다 갔다 해줘야 그 다음에 여기를 이제 한번, 그러니까 이 전 고점대를 한번 돌파할 수 있는 그러한 재료들이 많이 이제 터질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결국엔 이 자리를 만약에 지켜주지 못하고 다시 한번 이제 흘러내린다라면은 다시 한번 이 3,000포인트대까지도 열려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큰 박스권, 네, 앞으로도 조금 더 큰 박스권의 흐름이 이어질 수도 있다. 네, 이렇게 좀 참고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 네, 여기까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김대명 전문가가 이번 주 변동성이 시장이 참 컸었는데 남은 5월도 박스권 장세가 이어질 수 있다라고 예상을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이런 하락장 속에서도 상승하는 종목은 있기 때문에 수익을 얻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우리 김대명 전문가와 함께하면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을 건데요.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김대명이라고 검색하시거나 아래 보이는 QR코드 핸드폰으로 스캔하시면 한 번에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들어오실 때는 비밀번호 3355 꼭 입력하고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전문가님 앞으로 이제 남은 5월이 박스권 장세가 펼쳐질 거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네, 들리시죠? 우리 네, 시장 잘 그럼 어떻게 들립니다. 대응을 해야 될까요? 놀랐어요. 어, 네. 대응을 할 수 있는 방법, 그러니까 뭐, 사실 지금 어느 정도 이제 현금화를 해놔야 되겠다라고 또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네, 그런데 아직 방향성은 없습니다. 주가의 이제 지수의 방향성 자체는 없어요. 지금 시점에서. 네, 그런데 방향성은 없는데, 여기에서는 아직 뭐 지금 당장 이제 현금화를 할 필요는 없다. 그것도 뭐 어디까지나 뭐 이제 테마별, 섹터별에 따라서 이제 또 구분을 또 지어야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그때그때의 어떤 이제 장세의 특징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또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이제 조금 더 좀 이제 뭐 제가 방송에서 뭐 무조건 이제 뭐 현금화를 하라. 지금은 현금화를 해야 된다. 아니다. 오히려 이제 포트를 늘려가야 될 때다라고 명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오히려 이제 제 방에 들어오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뭐 장중에 방송을 하는 그런 이제 너튜브 방송이나 아니면 이제 또 이제 저는 이제 지금 또 계획이 주말에 이제 제가 그 너튜브 방송을 이제 또 하려고 이제 또 한 주에 한 번씩 정도라도 여러분들에게 이제 너튜브 방송을 이제 하려고 하거든요. 이런 이제 매주 금요일만 이제 또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제 좀 찾아가는 네, 이런 이제 방송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저를 또 보고 싶어 하시는 또 이제 분들이 또 많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계실지 모르겠지만 네 그래도 여러분들이 또 제가 이제 뭐 저희 방에 계시면은 또 이제 여러 종목들 이제 어떤 이제 특징적인 어떤 종목들 그러니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들 또 이제 여러분들에게 또 선물을 줄 수 있는 종목들을 또 제가 간간히 이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종목들에 대한 부분들도 같이 이제 또 알려드리면서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들어오셔가지고 네, 방송을 이제 같이 들으시면서 이제 좀 세세하게 좀 디테일하게 좀 들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네, 지금은 뭐 방송에서는 제가 또 뭐라고 이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겠다. 지금은 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기가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 김대명 전문가가 전문가의 노란톡방에 참여하셔서 장중에 실시간 매매 영상도 함께 시청하시고요. 그리고 유망한 종목들 많이 소개해 주시니까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제가 알려드릴게요.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김대명이라고 검색하시거나 아니면 핸드폰 카메라로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고 한 번에 입장하시면 되는데요. 들어오실 때는 비밀번호 3355 꼭 입력하고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시장 전반적인 얘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전문가님, 이제 오늘장 이슈됐던 섹터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네,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호재가 있었죠. 계속해서 이제 화이자와는 백신을 생산하지 않는다라고 해명 공시를 정확하게 냈는데 오늘 뭐 모더나와 관련해서는 아직 정확하게 결정된 바는 없다라고 애매모호하게 또 답을 했어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어떻게 보셨나요, 전문가님? 일단은 뭐 그냥 순전한 기대감으로 지금은 이제 오르는 것 같아요. 네, 순전한 이제 기대감으로 오르는 것 같고, 확실한 어떤 이제 그런 내용이 없는 상황에서 이제 기대감으로 오른 거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또 수급적인 부분들을 좀 일단 체크를 한번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뭐 최근 거래일로 본다라면은 계속해서 외국인과 기관이 그리고 뭐 투신도 그렇고 뭐 연기금에서도 그렇고 계속 이 수급 자체에 이렇게 주가를 끌어올렸었던 요 시기 때부터죠. 주가가 눌리고 나서 다시 여기 이렇게까지 상승이 나오는 이 시기 때까지는 거의 다 이제 뭐 기관이나 연기금 그리고 뭐 투신 이쪽에서 수급이 들어오면서 주가를 올렸단 말이에요. 결국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확실한 어떤 이제 내용이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 주가를 계속해서 올리게 되면은 정말 여러분들이 생각을 했을 때는 뭐 당연한 내용이 없지만
차트로 봤을 때, 주가로 봤을 때, 또는 수급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 정말 이제 이러한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이제 큰 세력들이 먼저 이제 정보를 입수를 하고 이렇게 수급이 들어오는 주가를 올리는 게 아닌가, 선매수를 하는 게 아닌가, 네, 이런 생각을 좀 가질 수도 있는데 막상 이제 개인들이 만약에 매수를 하기 시작을 하면요, 네, 주가를 올라갈 때 이제 많이 올라가는 종목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관심을 많이 갖겠죠. 그래서 이제 개인들이 만약에 매수가 들어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바로 또 차익 실현이 또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몇 거래일 연속 계속해서 외국인들이나 어떤 이제 주체들, 큰 세력들의 주체로 인해서 수급이 계속해서 올라갔었고, 그러한 어떤 명확하지 않은, 투명하지 않는 재료로 인해서 이렇게 주가가 이제 미리 벌써 그런 내용이 사실적으로 이제 부각이 되었다 하더라도, 부각이 된다 하더라도, 네, 부각이 된다 하더라도, 이미 이제 주가가 이제 눌리고 이제 어느 정도 종가점을 돌파를 했기 때문에, 신고가를 만들었기 때문에, 만약에 개인 투자자들이 만약에 매수가 들어간다면은 그때부터는 바로 네, 차익 실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미리 이렇게 올라가는 종목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먼저 이제 관심을 가지시는 것보다는, 그죠? 올라가는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시는 것보다는 오히려 지금은 다른 어떤 이제 재료에 의해서 또는 이제 어떤 수급적인 부분들을 이제 좀 체크를 해본다라면은 얼마든지 이제 종목을 이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들이 이제 여러분들에게 수익을 안겨줄 수 있는 종목들이 있거든요. 네, 차라리 그런 종목들을 좀 찾아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만약에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어떤 이제 삼성바이오에 이제 관련해서 이제 종목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다라면은, 네, 지금부터는 이제 바로 이제 분할 매도를 계속 해야 되는, 네, 그런 이제 시점인 것 같다. 네, 여기까지만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에 대해서 아직 확실한 사실이 아닌 기대감만으로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차익 실현이 또 나올 수가 있으니까 좀 지켜보자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그리고 이미 오른 종목에 접근하기보다는 다른 종목에 눈여겨보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근데요, 전문가님, 삼성 네. 바이오로직스 근데 기대감만으로 올랐다고 하기에는 또 삼성 바이오로직스에 이제 원료를 납품하는 업체들 또 강하게 오름세를 보였잖아요. 서린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어제 오늘 2거래일 연속 상한가를 기록했고요. 일신바이오까지도 강세를 보였어요. 네, 네네.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아무래도 뭔가 호재가 있으니까 이렇게 오르지 않을까요? 이렇게 연속성을 보일 수도 있지만요. 네. 이렇게 수급이 들어와서 어떤 이제 이 정도의 어떤 3,300만 주 정도 되는 대량의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이렇게 이게 장중에 어떤 식으로 이제 서린바이오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흘러갔었냐면, 장중에 여기에서 보시면은 자, 올라왔다가 밀렸었어요. 이 자리가. 네, 이 자리가 여기에서부터 본다라면은 이 시점에서부터 이 아래까지는 음봉이었습니다. 네, 주가가 올랐다가 개굴 뛰면서 올랐다가 음봉이었다가 지금 다시 오후장 이제 끝날 무렵, 네, 오전장 끝날 무렵부터 이제 수급이 들어오면서 다시 이런 식의 이제 주가를 상승을 시켰었는데, 이 정도의 어떤 이제 수급 주체, 이제 3,300만 주 정도 되는 대량의 거래량을 터뜨릴 수 있는 수급 주체 같은 경우에는 오로지 세력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종목들이 어떤 재료로 인해서 어떤 세력주의 형태로 이제 주가를 끌어올리는 거는, 그때부터는 또 이제 바로 또 차익 실현이 또 나올 수 있는 부분. 그게 개인 투자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이제 매수세가 좀 들어갔다가 가는, 그때부터는 오히려 이제 물량을 받아내는, 네, 그런 이제 현상이 또 나타날 수 있어요. 서린바이오뿐만이겠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다른 이제 예를 들어 보자면은 이제 내용 자체상, 그러니까 내용으로 본다라면은 얼마든지 주가가 이제 오르고 이제 오를 수는 있지만, 또다시 이런 식의 수급이 장대 한봉을 터뜨리면서 대량의 거래량을 터뜨렸던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요, 언제 어느 시점에서 다시 이제 주가가 흘러내리면서, 네, 다시 이런 식의 의미죠. 예를 들어서 사모개발 같은 종목인데, 이렇게, 그죠? 제품명의 재료로 의해서 주가가 2거래일 연속 장대 양봉을 터뜨렸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또 이제 바로 차익 실현이 나오죠. 차익 실현이 나오고 주가가 조정을 받습니다. 네. 이러한 이제 흐름이 또 이제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충분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순전히 그냥 올랐다고 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는 것보다는, 네,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오히려 이렇게 이미 많이 오른 종목들, 그리고 이런 많이 오른 종목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또 보실 때는 또 이게 거래량적인 부분들을, 또 기술적인 부분들을 또 충분히 또 생각을 하면서 이제 보셔야 되거든요. 여기에서 만약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서린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뭐 이 거래일 연속 굉장히 이제 매수세가 굉장히 많이 들어오면서 훨씬 강하다. 매수세가 재료에 의해서 매수세가 훨씬 강하게 몰렸다. 그런데 여기에서 뭐 이제 크게 다시 조정을 받는다. 가격 조정을 받는 차익 실현 물량이 나와서 가격 조정을 받는다. 그러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이제 거래량적인 부분들을 또 이제 여러분들이 또 체크를 해보시면서 기술적으로 좀 체크를 해보면서 그 다음에 이러한 재료가 또는 이제 재료로 인해서 다시 한번 또 이슈로 끌면서 주가를 올릴 수 있는지 여기서 그러니까 이런 매수세가 아직도 세력들이 남아있는지 여부를 그때부터 이제 여러분들이 또 판단을 해보시고 매매를 해야지 단순히 재료로 인해서 그냥 무작정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매수를 하는 거는 아니다. 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역시나 이미 오른 종목에 접근하기보다는 좀 다른 종목에 눈여겨보자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어떤 종목을 관심 가져야 될지는 노란톡방에 참여하셔서 큰 도움 얻으실 수가 있으니까요.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김대명이라고 검색하시거나 핸드폰 카메라로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한 번에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입장하실 때는 비밀번호 3355 꼭 입력하고 입장해주세요. 네, 그리고요, 전문가님. 요즘에 미국의 금리 인상 이슈가 계속해서 나오면서 오히려 금리 인상의 수혜를 얻을 은행주와 보험주들은 어제 강세를 보였는데 오늘은 좀 조정을 받았어요. 이런 종목들은 오늘 같은 때에 좀 눈여겨보면 좋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은 뭐 은행주들, 뭐 보험주들 최근에 좀 많이 이제 어제였죠? 그저께였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좀 조정을 좀 받긴 받았었는데 그저께 이제 뭐 하나손해보험이나 뭐 이런 종목들은 이제 큰 폭으로 또 상승세가 또 나왔었고 그리고 또 뭐 하나생명도 마찬가지죠. 네, 큰 폭으로 또 상승세가 또 나오고 지금 이제 조정을 또 이제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 미국의 뭐 어떤 이제 금리 인상의 가능성이 이제 한국은행이 또 이제 연내 기준 금리를 인상할 것이라는 이제 관측이 나오면서 이제 상승세가 또 나왔었던 건데, 이제 제가 아까 전에 이제 전에 이제 시장 얘기를 좀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이제 인플레이션 관련해서 물가 상승 관련해서 이제 또 물가 상승 관련하고 그리고 이제 그러한 어떤 이제 내용들의 어떤 이제 여러 가지를 이제 겹쳐 본다라면은 그죠? 겹쳐 본다라면은 결국 이제 금리적인 부분도 여러분들이 또 이제 관심을 가지시면서 보셔야 되는데, 일단은 그런 이제 금리적인 부분들을 이제 본다라면은 이런 이제 보험주들이나 은행주들이 또 이제 수혜를 또 받을 수 있겠죠. 수혜를 받을 수 있는데, 근데 사실 이미 주가가 좀 오늘 좀 많이 올랐어요. 이제 보험 관련해서나 증권주들이나 뭐 은행주들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이제 주가가 좀 많이 올랐는데, 이미 많이 오른 시점에서 또 이제 이러한 내용들이 또 나왔기 때문에 또다시 이제 주가의 어떤 상승세를 또 이어갈 수 있는 부분들이 또 여지는 좀 남아있는 상황이지만, 또 언제 그랬냐는 듯, 네, 또 이제 만약에 뭐 인플레이션이 또 완화가 됐다, 뭐 이런 이제 그런 이제 연준에서는 지금 아직도, 연준 같은 경우에 지금 아직도 확실한 이제 답변을 내놓지 않고 그런 상황에서 뭐 이제 뭐 완화가 된다. 그러면 또다시 이제 주가가 또 이제 조정을 또 이제 받을 수 있는 그런 또 이제 시점이기도 하죠. 그래서 일단은 이러한 종목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일단은 보실 때는요, 단순히 재료적인 부분들을 떠나서 일단 기술적인 분석도 또 같이 들어가야 되겠죠. 네, 여전히 근데 추세적인 부분으로 본다라면은 상승 추세에 있는 반면, 그리고 수급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도 여전히 대량의 이제 거래량을 좀 터뜨렸었고 여전히 매수세가 좀 강한 시점에서 조정을 이제 거래량 없는 조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조정을 받는다. 조금 더 조정을 받고 추세를 지켜주는 이제 그런 이제 흐름이 나온다라면은 일단은 이런 자리에서라도 바로 이제 주가가 흘러내리진 않더라도 어느 정도 기술적 반등, 그러니까 기술적 반등은 나타나주고 나서 그 다음에 뭐 다시 뭐 완화가 된다라면은 또 다시 주가가 또 이제 흘러내릴 수 있지만, 일단은 이런 종목들은 여러분들이 당장 이제 매수가 들어간다기보다는 일단은 눌리는 시점에서 기술적 반등을 노리고 일단은 자리를 한번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뭐 이제 이런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제 이러한 종목들 이제 은행 관련주들이나 뭐 보험 관련주들 그리고 증권 관련해서는 또다시 이제 뭐 기존에 이제 상승세가 좀 많이 나왔었던 종목들보다는 오히려 또다시 이제 후발주들, 그러니까 지금은 테마의 이제 섹터나 테마 쪽으로 본다라면은 기존에 상승세가 많이 컸었던 종목들이 먼저 이제 계속해서 이제 가는 장세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주가가 그에 반해 주가가 상승을 많이 하지 못했었던 종목들의 후발주들에 의해서 다시 또 이제 상승세가 또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미 오른 종목들보다는 네, 기존에 많이 오르지 못했었던 종목들이 키 맞추기 흐름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러한 종목군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여기까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김대명 전문가가 은행주와 보험주도 지금 상승세에 있지만 조금 더 조정을 받고 추세를 지켜주는지 본 뒤에 진입을 하자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그리고 관련주들 해서 먼저 오른 종목보다는 순환매 관점에서 아직 덜 오른 종목들, 주목을 덜 받은 종목들 살펴보자라고 하셨으니까요. 잘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요, 전문가님, 건설주들도 건설 관련주들, 건자재까지 이렇게 조금씩 계속 움직이고 있는데요. 이쪽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건설주들이나 이제 건설주들 같은 경우에는요, 사실 지금 종목별 장세가 나오고 좀 있는 상황이거든요. 벌써 이제 그러한 이제 좋은 이제 재료 같은 경우에 이미 이제 발이 나온 상황이고, 그에 따라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좀 상승세가 좀 이제 나왔었던 상황이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특수건설이라는 종목이 유난히 좀 이제 상승세가 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 건설주들은 일단 재료가 지금 많이 오픈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특수건설 같은 경우에도 사실 그동안 이제 많이 오르지 않았잖아요. 다른 이제 이제 종목들에 비해서 예를 들어서 이제 신세계 건설이나 아니 신세계 건설이 아니죠 히림 같은 경우에 이건 이제 테마로 좀 섞여져 있고 다른 이제 건설주들 현대건설이나 이런 종목들이 이제 어느 정도 상승세가 좀 많이 나타났을 때에 반면 투수건설이나 이제 이런 이제 해저터널 관련주들 그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어디까지나 이제 상승세가 좀 많이 이제 기존에 이제 상승세가 많이 연출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군들이 지금 마찬가지로 지금 후발주의 역할로 인해서 테마의 후발주들로 역할로 인해서 상승세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철강주도 그렇고 건설주도 그렇고 그리고 관련해서 이제 은행주들이나 보험주들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후발주들의 장세 그러니까 기존에 많이 오르지 않았었던 테마들도 그래요. 이제 인맥주도 그렇고 기존에 많이 오르지 않았던 종목들의 어떤 이제 그런 수급이 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런 이유를 갖다 붙여서 이유를 만들어서 수급을 이제 주가를 올리고 있는 상황이라서 여러분들이 전반적인 이제 장세로 본다라면은 그냥 단순히 그냥 종목별 장세가 좀 나오고 있지만 그런 종목별 장세 안에서 후발주들의 그림들을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가져보시는 게 좋고 그리고 그런 이제 후발주들이 어느 정도 상승세가 좀 많이 나왔다 어느 정도 분출이 되었다라고 한다라면은 그때부터는 바로 이제 여러분들이 매수를 한다기보다는 오히려 매도로 아니면은 이러한 종목들은 바로 또 이제 또 조정이 또 깊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제 어느 정도 상승세가 나왔다라면은 관심을 가지지 않는 게 좋겠다. 지금 장세에서는. 네, 여기까지만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네, 건설주들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비슷한 의견을 주셨습니다. 건설주도 또 종목별 그리고 후발주들의 장세다라는 점 짚어주셨는데요. 근데 전문가님 오늘 정말 오랜만에 반도체 섹터랑 2차전지 섹터가 반등이 나왔어요. 이 두 섹터는 앞으로의 전망 어떻게 보시나요?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요. 네. 사실 지금 뭐라고 하죠? 이제 디램 가격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많이 이제 급등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디램 가격이나 그다음에 이제 낸드 가격 같은 경우에도 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안정화를 지금 찾아가고 있는 시점이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이제 수요적인 부분이나 공급적인 부분들, 네, 그리고 이제 가격적인 부분들이 좀 맞물리면은, 네, 결국엔 또다시 이제 반도체 쪽으로 이제 슈퍼사이클이 이제 다시 한번 돌아올 수 있는 전망이 있다라는 게 이제 여러 주권가의 이제 의견인데, 사실 이런 이제 내용들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도 그죠? 이전에도 이제 나왔었던 부분이고,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 그러니까 좋은 내용들 같은 경우에는 얼마든지 이제 언제든지 오늘 최근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충분히 이제 나올 수 있는 내용인 거고, 그리고 또 다시 언제 어느 시점에 또 다시 이제 악재가 또 나올 수 있는 시점이라 가지고, 단순히 지금 이것만 보고, 이러한 내용들만 보고 이제 한다기보다는 오늘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이제 그런 이제 정부에서 그만큼의 어떤 이제 투자를 많이 하겠다라는 그런 이제 내용 자체가 좀 이제 수급을 좀 개선시키는 이제 흐름이 아니었었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 이 자리 자체, 그러니까 뭐 여기 이 자리 자체가 이제 좀 무너졌었죠. 여기 본다라면은 한 1, 2, 3, 3거래일 연속 이제 좀 조정을 받았었잖아요. 이 3거래일 연속 조정을 받을 때 그러한 내용의 호재가 나오기 전에 벌써 여기에서부터 개인 투자자들은 삼성전자를 예를 들면은 5월 11일부터 5월 11일 여기에서 이제 주가가 좀 지지부진한 흐름 보일 때 이때부터 계속해서 이제 매수세를 했었어요. 개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 왜? 충분히 지금 자리에서는 저가 매수라고 또 생각이 될 수 있는 자리이기도 하고, 그리고 자리적으로 기술적으로의 분석을 봤을 때는 이 자리가 여기에서 이제 바닥을 다질 수 있는 자리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만약에 이 자리까지 이제 지수의 영향에 의해서 경기 민감주들에 의해서 이제 지수가 좀 이제 밀리고 한다라면은 가격적인 부분, 그리고 가격적인 부분에서 충분히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 이 시점에서부터 계속 매수세가 좀 들어왔었거든요. 그런데 정작 이러한 부재가 나타날지 안 나타날지는 모르는 거죠. 뭐 정부에서 510조를 투자를 하겠다. 그런 내용들 자체는 모르지만 단순히 이러한 이제 어떤 이제 삼성전자만의 어떤 기업 자체적인 부분들, 그런 이제 종목군에 의해서 그죠? 이런 이제 삼성전자만의 어떤 이제 그런 메리트적인 부분에 있어서 지금은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또 이제 매수세가 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제가 아까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그러한 내용들 이제 반도체나 뭐 자동차나 이러한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얼마든지 내용 자체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 뭐 충분히 언제든지 또 나타날 수 있는 거고 언제든지 또 이제 사라질 수도 있는 그러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냥 그러한 부분들은 이제 참고만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멀리 본다라면은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지금 뭐 이제 좀 종목을 좀 골라내야 될 때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돼요. 단순히 그냥 반도체라고 해서 무조건 반도체 기업들만 이제 보시는 게 아니고 반도체 종목들만 보시는 게 아니고 그 기업의 어떤 이제 실질적인 어떤 이제 매출적인 부분들을 또 이제 찾아보셔야 될 재무적인 부분들을 좀 고려를 해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충분히 이제 펀더멘털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좀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삼성전자는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지만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렇게 이제 뭐 단순한 지금 단기적인 내용들만 보고 이제 투자를 할 종목이 아니라고 이제 한번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연분기의 차트를 본다라면은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우상향을 그려가면서 이제 상승하는 종목이에요. 이렇게 우상향으로 상승을 할 때 이 시점에서 이렇게 주가를 조정을 받을 때 상승세를 만들고 조정을 받고 상승세를 만들고 조정을 받고 이러한 시점에 얼마나 많은 악재들이 겹치고 했겠어요. 그런데 결국에는 이런 악재들도 다 지나가는 과정이고, 그죠? 지나가는 과정이고 결국에는 주가가 이만큼 올랐습니다. 그렇다면은 자 삼성전자 지금 이제 여기에서 윗꼬리가 달린 연봉으로 봤을 때는 그죠? 음봉이 좀 나왔어요. 그렇지만 다시 결국에는 이 종목은 뭐다? 다시 충분히 우상향을 그리면서 올라갈 수 있는 펀더멘탈을 가진 기업이다. 그러면은 개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종목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실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최대한 평단을 낮추는 쪽으로 어떻게 해서든 어느 시점에서 다시 반등이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최대한 평단을 낮추는 쪽으로 조금씩 분할 매수를 해 가면서 대응을 하시는 게 좋다. 그렇다면은 충분히 다시 한번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수익률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종목이다. 여기까지만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신규 진입하실 분들은 분할 매수로 접근을 하자라는 점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전문가님, 이제 미국에서는 백신 접종이 많이 완료가 되면서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들은 실내나 실외에서 이제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고 해요. 이런 소식이 나오면서 이제 포스트 코로나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잖아요. 네. 앞으로 대비해서 이제 여행주, 면세점, 카지노주들까지 앞으로 전망 어떻게 보세요? 충분히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여행주들, 뭐,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 그죠? 최근에 좀 이제 조정이 좀 나왔어요. 그렇지만 여전히 자리 잘 지켜주고 있고, 종목 상담을 이제 제가 3부에도 종목 상담을 할 거지만,
종목 상담 관련해서도 이제 여행주들이나 이제 뭐 이제 항공주들이 이제 간간히 이제 종목이 올라오는 경우도 많았었거든요. 그럼 이제 그러한 종목들을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종목 상담을 할 때는 그냥 단순히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큰 틀에서 이제 팩트를 봐야 돼요. 큰 틀에서의 팩트를 봐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당장은 이제 주가가 좀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결국에는 이러한 이제 코로나 자체에 대한 어떤 재료 자체는 식은 재료가 아니거든요. 네. 식은 재료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 뭐 코로나가 완전히 이제 박멸이 된 것도 아니고, 그죠? 지금은 생활화가 되어 있잖아요. 결국엔 생활화 될 수밖에 없는 바이러스고, 그렇다면은 이런 이제 나중에 돼서라도 이런 이제 백신적인 부분들이 만약에 이제 그런 이제 제대로 된 효과를 통해서 그런 이제 포스트 코로나가 이제 나타난다. 네, 그렇다면은 당연히 소비주들은 급등을 할 수밖에, 상승세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게 네, 이치적인 거죠. 어떻게 본다라면은. 그래서 이런 이제 항공주들이나 여행주들 여러분들이 좀 장기적으로 가져가 보시면은 네, 장기적으로 가져가 보시면은 분명히 좋은 이제 수혜를 받을 수 있겠죠. 좋은 이제 뭐 수익이나 뭐 이제 여러분들이 만족할 얼마만큼의 이제 수익을 가져가셔야 만족할 만큼의 이제 만족할 만큼의 그 정도가 될지 모르겠지만 결국엔 주가는 이제 어느 정도 좀 마찬가지 이제 이런 기대치 자체가 좀 이제 어느 정도 좀 많이 반영이 되고 난다라면은 또 다시 이제 또 조정이 또 차익 실현 물량들이 나오면서 이제 또 이제 선반영이 되고 하다 보면 또 이제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고 나서 이제 주가가 또 조정을 받을 수는 있지만 지금 당장으로 봤을 때는 조금 더 장기적으로 본다라면은 네, 충분히 수혜를 받을 수 있는 테마가 아닌가. 네. 여기까지만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네, 전문가님 장기적으로 보면 충분히 수혜를 입을 수 있다라고 예상하셨잖아요. 네네. 그런 섹터 안에서 그냥 여행, 면세점, 카지노 어느 섹터 구분하지 말고 전반적으로 해당하는 거세요? 아니면 매력적이다, 유망하다고 보는 섹터가 있으신가요? 일단 뭐 저 같은 경우에는 뭐 면세점 관련주 중에서도 네. 물론 이제 가려야 될 건 가려야 되겠죠. 그죠? 예를 들면 뭐 이제 뭐 단순히 이제 호텔 신라만 보고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신세계와 호텔 신라를 두 군데를 두고 어느 곳에 투자를 할 거냐 이렇게 이제 따진다라면은 신세계 같은 경우에는 면세점뿐만 아니라 백화점 매출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 이제 매출적인 부분들도 이제 여러분들이 또 이제 생각을 해 보셔야 되는 부분. 단순히 이제 면세점만 가지고 이제 뭐 이제 판단을 하지 말고 그러한 내용들, 그러니까 세부적인 내용들을 보시고 종목들을 좀 고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섹터별로, 업종별로 옥석 가리기가 필요하다라는 점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전문가님, 오늘 또 네이버가 정부가 추진하는 디지털 화폐 사업에 참여한다고 밝히면서 디지털 화폐 관련주도 강세를 보였거든요. 이 섹터는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은 뭐 섹터 이제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차트를 이제 한번 볼게요. 네, 네. 차트도 이제 여러분들 한번 띄워서 이제 보여드려야 되는데 최근에 조정이 좀 많이 나왔어요. 그죠? 조정을 좀 많이 나왔었고 그리고 이러한 자리가 지금 이제 여기 보시면은 고점에서 지금 완전한 이제 돌파를 못하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제 저항을 좀 받을 수 있는 단기 쌍봉 자리를 만들고 이제 주가가 조정을 좀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러한 이제 내용 자체, 단기적인 내용 자체, 그러니까 뭐 일시적인 내용 자체적인 부분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주가가 좀 상승을 할 수 있다 없다, 네, 뭐 그런 이제 내용들을 좀 판단을 하기보다는 지금 자리 자체적으로 보다면요, 자 여기가 자 선을 제가 또 다시 한번 그어봤습니다. 무슨 자리냐면은요, 이 자리죠. 여기가 이제 돌파를 했었던 자리예요. 네, 충분한 이제 어떤 이제 이 네이버에 관련해서의 최근이 아니죠. 이 1월달 시점에 이제 뭐 카카오와 이제 네이버가 굉장히 이제 뭐 그런 좋은 호재성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던 상황이고 기업의 실적적인 부분 충분히 기대치가 많이 반영이 된다라는 정말 이제 수많은 뉴스들이 막 쏟아질 때였었습니다. 이 시기 때가. 그렇게 해서 주가가 이런 식으로 상승세를 만들었어요. 돌파가 나왔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그러한 기대치가 이제 충분히 이제 뉴스가 나오고 나서 어느 정도 이제 충분한 좋은 내용들이 많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더 이상 가지 않죠. 여기서 주가는 더 이상 가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박스권 흐름이 나오고 있고, 네. 그러한 좋은 내용들이 있고 기업의 어떤 이제 성장성이나 이제 뭐 실적 관련해서 좋은 내용들이 있다라면은 계속해서 가야죠. 어느 정도 좀 뭐 차익 실현 물량들을 소화를 하고 나서 또 다시 올라가고 눌리고 올라가고, 네,
그런 흐름을 보여줘야 된다는데 그런 흐름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러한 흐름 자체를 보여주지 않다. 그거는 뭐 단순히 재료만 가지고 이제 볼 게 아니라는 거죠. 주가라는 게 아까 전에도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심리적인 요인들이 많이 겹칩니다. 여러 가지 심리적인 요인들이 많이 겹치고 그런 이제 부분에서 이제 수급적인 부분들도 이제 여러분들이 또 체크를 해 보셔야 되고 그리고 그런 단순한 이제 내용들만 보고 이제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는 건 아니란 얘기예요. 왜 진작에 여기에서 충분히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이제 뭐 네이버 어디까지 이제 개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오로지 주식을 하는 이유가 수익을 보기 위함인 건데 그러한 재료들이 다 노출이 된 상황에서 기업이 충분히 좋다. 네, 생각이 돼서 매수가 돼갔는데 가지 않고 오히려 눌린다. 네, 가지 않고 오히려 눌린다. 굉장히 실망스러운 부분이죠. 왜? 나는 분명히 좋은 뉴스들을 보고 생각을 하고 들어갔는데 왜 이렇게 주가가 내려가나? 네,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가라는 게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네, 충분히 재료만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는 것만큼의 어떤 상승세가 나오진 않고요. 자, 그리고 자, 여기에서 이제 기술적인 부분들을 또 이제 같이 보시면서 이제 보셔야 되는데, 일단은 지금 여기 자리가 이제 돌파를 했었던 자리예요. 돌파를 했었던 자리고 뚫지 못했었던 자리가 여기였었죠. 네, 쌍봉 자리에서 저항을 받고 있고, 그리고 이러한 구간대에서 다시 한번 눌리고 저점을 지켜줬었지만, 여기를 돌파를 못 시켰기 때문에 이 자리가 이탈이 나오면서 깨지는 거죠. 깨지는 거고, 그리고 이러한 자리가 오늘 같은 경우에 이제 양봉을 만들었었던 자리, 네, 이 자리가 여기 전고점을 돌파를 했었던 자리, 한마디로 기술적으로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자리, 이러한 자리에서 또 그런 또 뉴스가 나왔어요. 네. 이런 자리에서 또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기술적으로도 충분히 수급이 들어와서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자리에서 그러한 뉴스가 나왔다. 그러면은 결국에는 이 자리를 지켜주냐 안 지켜주냐가 문제거든요. 네, 결국에는 이 자리를 지켜준다라면은 뭐 다시 한번 네, 우상향 방향으로 좀 틀어가면서 어느 정도 또 상승세가 또 나올 수는 있겠지만 또 본다라면은 한 이 정도 가격대겠네요. 한 35만 8천, 한 36만 원대 정도에서 만약에 또다시 저항을 받을 수도 있는 36만 8천 원대 이 정도 구간에서 또 저항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자리이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또 관심을 가져보시는 것도 크게 나쁘진 않지만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뭐 지금부터라도 또 이제 단기적으로 이제 보면서 바로 대응을 해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충분히 좋은 재료가 많고 뭐 좋은 내용들이 많지만 주가라는 게 그러한 결국에는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많이 오르고 난 다음에는 결국에는 또 이제 주가가 또 이제 내려올 수도 있다는 부분. 차익 실현 물량들이 계속 나오면서 어느 정도 주가가 또 조정을 받고 그럼 또 주가가 충분히 조정을 받고 난 뒤에는 또 다른 주가의 이런 이제 후반영이 되는 그러한 내용들의 뉴스가 또 여러분들을 또 이제 자극을 하는 그런 내용들이 충분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주가의 위치를 보시고 단순히 내용들만 보지 마시고 주가의 위치를 보시고 일단은 종목군들을 선택을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단순히 내용만 보고 따라가지 말고 주가의 위치를 살펴보자라는 점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전문가님, 오늘 날씨가 정말 한여름 같았죠. 너무 더웠는데요. 이제 여름이 다가오면서 여름 관련주들도 관심이 가고 있어요. 특히 롯데칠성 같은 경우에는 1분기 깜짝 실적을 발표하기도 했었고 요즘에 곰 모양 맥주가 인기를 끌면서 주가도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전문가님 혹시 곰 모양 맥주 드셔보셨나요? 한 번도 안 마셔봤어요. 인기가 너무 많더라고요. 네, 아, 그래요? 네. 오늘 마셔보도록 할게요. 아, 네. 그리고 롯데칠성 어떻게 보셨어요, 전문가님? 저는 방송에서도 이제 그렇게 한번 말씀을 드렸었어요. 롯데칠성 같은 경우에는 뭐 충분히 이제 기업적인 부분들, 그러니까 이 롯데 관련해서 최근에 전주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었지만, 기업의 실적이 자체가 이제 계속해서 이제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특히나 그런 이제 롯데 관련해서도 보면은, 뭐 롯데칠성뿐만 아니라, 이제 또 다른 그런, 제가 갑자기 종목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 홈쇼핑 관련해서, 관련된, 롯데홈쇼핑이었나요? 그 관련해서도 보면은, 이제 실적이 굉장히 좀 좋게 나왔었던, 그런 이제, 종목들이었는데,
롯데 관련해서는 제가 이 칠성 관련해서는 이전에도 이제 한번 말씀드렸지만 지금 차트상으로도 지금 충분히 이제 정배열을 만들어가고 있는 시점이고, 그죠? 바닥권에서 정배열을 만들어가고 있는 시점이고, 그리고 실적도 이제 개선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또 어느 정도의 어떤 이제 그런 이제 내용적인 부분을 봤을 때 굉장히 좀 저평가되어 있는 시점이기도 하고, 네, 그런 부분들을 또 다 따져봤을 때 충분히 지금은 이 종목 롯데칠성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도 좀 더 갈 수 있는, 네, 앞으로 여기에서 이제 한번 더 조정을 받을 수 있는 시점이긴 해요. 네, 이 자리가. 네, 여기에서 좀 조정을 좀 받을 수 있는 시점이긴 하긴 한데,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오히려 조정이 나온다라면은, 네, 이런 관점에서 여기에서 이 자리가 굉장히 좀 돌파를 하기 힘든 자리였는데, 결국엔 이 자리를 돌파를 하면서 계속해서 우상향을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좀 조정이 나올 수는 있지만, 여전히, 네, 좀 추세적인 부분들, 네, 이러한 자리에서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이고 충분히 이제 앞으로 팬더멘탈도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오히려 조정이 나온다라고 한다면은 여러분들이 좀 관심 있게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네, 이렇게 여기까지는 좀 말씀 좀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여름 관련주 특히 롯데칠성에 대해서 흐름을 살펴주셨는데요. 상승 여력이 남아있는 만큼 조금 눌렸을 때 관심을 가져보자라고 정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전문가님, 요즘에 지주사들도 인기를 많이 얻고 있어요. 또 친환경 ESG 경영이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지주사들은 어떻게 보시나요? 네, 지수사, 네, ESG, 네, 이 내용을 좀 다루자면은 제가 2부까지 좀 내용을 좀 이어가야 될 것 같은데, 네. 네, 내용이 상당히 길어질 것 같아가지고요. 좀 이제 간단하게 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지수사 먼저 말씀 좀 드리면은, 사실은 지수사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는 이제 투자를 많이 하지 않았던 종목군들이에요. 네, 근데 이제 삼성이라고 하면은 뭐 당장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삼성전자를 이제 먼저 또 올리지, 뭐 삼성물산을 또 올리진 않잖아요. 그죠? 그 대표 종목들이 이제 주가가 오를 때 비해서 좀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좀 그런 이제 인식과 뭐 지배구조 변화나 뭐 이제 비상장 뭐 자회사 쪽인 비상장되어 있는 자회사들, 뭐 이제 가치 재평가나 뭐 그런 이제 주요 연결 회사들의 어떤 실적 개선, 네, 그런 부분들을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이유로 본다라면은 굉장히 좀 저평가되어 있는 네, 상황이라서 그런 이제 그런 모멘텀이죠. 네, 그런 모멘텀으로 인해서 지금 좀 수급이 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 근데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이것도 제가 봤을 때는 마치 이제 좀 한때의 일뿐인 것 같아요. 지금 테마가 이것도 이제 하나의 테마죠. 하나의 테마로서 인해서 이제 좀 사실 이제 한때의 흐름인 것 같고 결국에는 이러한 흐름도 결국에 끝날 수 있지만 네, 어느 정도의 그런 이제 이슈몰이는 좀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주가가 상승을 할 수 있는 여지는 네, 만들어주고 나서 만들어주고 나서 그 다음에 단기적으로 본다라면 크게 나쁘진 않고요. 네, 단기적으로 본다. 근데 장기적으로 볼 건 아니다. 네, 잠깐 지나가는 네, 한때일 뿐이다라고만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ESG 같은 경우에는요, 사실 이제 많은 분들이 또 이제 ESG가 뭔가라는 또 생각이 들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제가 지금 시간이 지금 48분이죠. 네, 2부에서 또 마저 설명을 좀 드릴 수 있도록 하고, 네, 여기까지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주사들은 저평가돼 있지만 장기적보다는 단기적으로만 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김대명 전문가와 더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 노란톡방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김대명이라고 검색하시거나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한 번에 입장하실 수가 있는데요. 들어오실 때는 비밀번호 3355 꼭 입력하고 입장하시고요. 잠시 후 3부에서는 또 ESG 경영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주신다고 하셨고요. 또 종목 상담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종목 상담 원하시는 분들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 세 가지 함께 남겨주시면 저희가 실시간으로 바로바로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그럼 잠시 후 3부에서 다시 찾아뵐게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다는 점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잠시 후 3부에서 다시 찾아뵐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